잠시 농담했으니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아까는 PFR이었잖아요. 이번엔 이제 CSTR, 믹스드 리액터가 이제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믹스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제 시그마가 0일 때를, 아니, 시그마란다. 엡실론이 0일 때 봅시다, 간단하게. 얘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가 요게 돼서 나오죠. 들어갔다가 또 요게 돼서 나오고, 요게 들어갔다 돼서 나오는데, 얼핏 보면은 뭔가 PFR이랑 되게 유사하죠. 네, 맞아요. 유사해요. 결국엔 얘는 적분이 없긴 하지만 얘도 결국에는 델타 X잖아. 델타 XA잖아요. C로 나타내도 마찬가지로 델타고, 얘는 이제 그거고, 뭐지? 컨버전으로 표현한 거고, 컨버전이 아닌 농도항으로 표현해도 결국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겠죠. 즉, 얘도 결국 지워져서 얘만 남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 얘만 남는다. 즉, 얘도 I번째가 요렇게 되거든요, 결국엔. 뭔 소리야. 잠시만요. 제가 잘못 봤어요. 설명 다시 할게요. 여기 다시 취소. 일단, 일반적인 반응식이 이제 CSTR일 때, 타우가 알죠, 이식? 요렇게 나와요. 얘인데, 이건데, 이제 얘를 이제 컨버전에 대해서 쓴 거, 요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모르겠다. 헷갈릴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쓸게요. 원래 얘가 이거랑 같잖아요. 요거 다 할 거고. 여기서 이 식에 CA0 곱해준 거거든요. CA0 곱해준 거거든요, 그냥. 날라가고, CA0 생기고, 여기도 CA0 생겨서 요 꼴이 되는 거예요. 타우는 요렇게. 그래서 얘가, X가 요거니까.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파생은 다 요거예요. 우리 챕터 5에서 배웠던 요 공식에서 파생돼가지고 요렇게 된 거고. 이건 이제 타우가 I번째 반응기일 때. 똑같아요. 결국에는 얘네 둘의 차이죠. 이거는 뭐 굳이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굳이 뭐 따로는 안 하겠습니다. 많이 했으니까. 즉, 요 식은 어떻게 나왔냐? 그냥 단순히 이항한 거예요. 단순히 이항. 그냥. 요거 이항하면은 K 넘어가고 빼기 1은 K 타고 I 되죠. 그쵸? 끝. 그래서 I번째 반응기 공식이 얘예요. I번째 반응기 공식 여기 적혀있지만, 아니, 만들 때 다 정리를 해놨는데 왜 설명할 때 이걸 또 안 보고 설명하냐. 나도 헷갈릴까봐 이거 적어놓은 건데 설명할 때는 또 안 봐요, 이거. I번째 반응기 공식 요거예요. I번째 반응기 공식이에요, 이게. 이제 믹스드 리액터에. 자, 그러면은 이제 1번부터 I번까지 싹 다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이제 스페이스 타임이 타우 똑같죠? 자, 모든 반응기는 똑같은 사이즈라고 가정해요. 그니까 요 V1이랑 V2랑 VI랑 다 이제 똑같아. 그냥 다 같은 반응기야. 타우도 똑같고 다 같은 반응기야. 그러면은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분수꼴로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 왜 뒤로 가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제 이거예요. 근데 아까 분수꼴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 아까 I-1분의 I였잖아요. 얘가 1 플러스 K 요거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I를 이제 0부터 대입을 해서 이거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곱해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왜냐? 지워지잖아요. 아까 차이가 있다면은 PFR은 적분이기 때문에 더해주는 거였는데 얘는 분수꼴로 나오니까 이거를 구하고 싶으면은 얘 위하고 아래하고 수열 알죠? 우리 수열. 하나 차이 나잖아요. 즉, 이 값을 구하려면 곱해주면 되잖아. 쫙쫙쫙쫙 곱해줘서 날라가잖아. 그쵸? 그래서 얘를 구하려면은, 근데 얘가 결국 뭐예요? 이거 하나가 1 플러스 K 타우고, 얘 하나가 1 플러스 K 타우고, 쭉쭉쭉쭉 1 플러스 K 타우니까, 0부터 n-1까지 n개죠. 즉, 1 플러스 K 타우를 n번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죠? 따라서 요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이거 이해되죠? 혹시 설명 다시 필요하면 다시 하고 잠깐 시간 드릴게요. 혹시 설명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왜 1 플러스 K 타우가 나오는지 1 플러스 K 타우에 n승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혹시. 근데 지금 아마 이게 뭐지?
죽단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지워지는 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아리송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될 듯 말 듯 지금 딱 그 상태인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되게. 타우에 I 붙은 거요? 네, 뭐 굳이 상관없습니다, 이거. 어차피 모든 반응기가 same이라고 했기 때문에 I가 붙든 안 붙든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반응기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반응기 하나. 자, 좀만 천천히. 네, 말이 좀 빠르죠? 죄송해요. 제가 원래 이제 흥분하면은 말이 좀 빨라지는 타입인데, 이제 그래서 제가 랩을 좋아해요. 아웃사이더 같은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노래방 가면 죽으리나 잘 랩만 하지 않을까. 자, 천천히 할게요. 일단은 우리 이 공식 알고 있죠, 모두?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공식은 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나왔죠. 이 공식은 아시다시피 여기서 나왔어요. 자, 우리는 타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죠. 타우가 모두 같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V가 모두 같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i번째 타우를 어떻게 구하냐. CA0를 곱해줍니다. CA0, CA0 곱해주고, 그쵸? 곱해주고 난 다음에 얘는 알죠? 우리 반응식이 나와요. 얘는 반응식이잖아요. 그쵸? 그 얘도 결국에는 농도 차이로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요렇게 됩니다. i번째 타우는 요렇게 되고, i번째 타우는 요렇게 되고, 결국 그럼 어떻게 되냐? 요거 이항하고 CI0로 나눠주면은 요렇게 되죠. 즉 정리하면 i번째 타우에 대한 거는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i는 1부터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요게 하나가 나오고 1 플러스 k 타우 1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얘가 나오고 2를 넣으면 얘가 나오는데, 우변은 그냥 싹 다 얘예요. 부피가 같기 때문에 타우 같고, 모든 게 이제 동일한 이퀄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n번째 반응기와 첫 번째 반응기 들어오기 전 인풋과 아웃풋의 농도 차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목표를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아웃풋과 인풋의 농도 차이예요. 농도 차이. 근데 공식이 이렇게 나와버렸네? 우리 수열 배웠죠? 0, 1이고 1, 2고 쭉쭉쭉 가서 n-1과 n이 나오네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아웃풋과 인풋의 농도 차이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얘네 다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지워져서 얘만 남잖아요. 그죠? 근데 우변이 뭐예요? 얘예요. 즉 우변이 얘예요. 즉 얘 하나가 1 플러스 k 타우고 얘 하나가 1 플러스 k 타우예요. 그쵸? 얘가 n개가 나오거든요. 총 하나, 둘, n-1개까지니까. 자, 우리 다들 수학 많이 배웠죠? 0부터 n-1개까지 총 자연수 몇 개예요? n개죠. 모르는 사람? 이거 모르는 사람? 0부터 n-1개까지 몇 개예요? 0부터 하나, 둘, 셋 세면은 n-1개까지 n개잖아요. 이거 다 알잖아. 그죠? 이거 다 알잖아. 다 알겠지? 이거 세는 거 알잖아요. 위에서 아래 뺀 다음에 더하기 2라는 거. 많이 배웠잖아, 우리 이거. 학교에서 n-1 빼기 0 더하기 1 해가지고 n개 나오는 거 알잖아. 개수 세는 거. 왜냐면 위하고 아래 끝을 다 포함하니까. 1 더해주는 거죠.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n개 곱해진 거랑 같다. 오케이?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이거 다음이 진짠데. 이거 다음이 아마 여러분들 과제로 내주실 거거든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이거 다음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과제로 하려면은.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여기는 일단 베이스로 깔고, 이거 다음이 아마 교수님께서 여러분들께 과제를 주실 거기 때문에 이거 다음 거를 여러분들이 잘 해서 과제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 나가볼게요. 우리는 이제 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위식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요 n승을 없애고 싶거든요? 그럼 이 n승을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변에다가 승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일단은 제가 천천히 적을게요. 양변에 n분의 1승을 해줍니다. 먼저 이렇게 나오죠. 먼저 첫 번째 애가 나와요. 그죠? 두 번째 1 이항합니다. 그죠? 1 이항 해주고, 그러면은 대충 여기까지 나올 거거든요. 세 번째 K 날라갑니다. 그죠?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조금씩. 그쵸, 보이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뜬금없이 n이 나왔죠. 앞에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똑같은데 뜬금없이 n이 나왔죠.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이제 물어봤던 친구가 있잖아요. 타우 i라 써도 상관이 없느냐.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제 n번째 리액터에서의 타우는 어떻게 표현하냐, n을 곱한 걸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n번째 리액터의 타우는 타우 i에 n을 곱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타우 i는 그냥 특정 반응기에 대한 타우인데, 얘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반응, 이제 앞에다가 곱해주는 겁니다. 왜냐? 이거 우리 아마 앞에서 5장 혹시 공부했을 때 기억나는 학생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똑같은 반응인데 부피를 2배로 증가시킨다. 그럼 타우가 2배가 된다. 기억나시는 분 이거? 부피를 2배로 증가시키면 타우가 2배가 된다고 했던 그 공식 혹시 기억나시는 분? 그 원리예요. 왜냐? 반응기를 많이 거치잖아요. 그러면은 타우 i는 그 타우의 n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할수록 타우도 그에 따라서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n번째 타우를 나타낼 때는 이제 i번째 타우에다가 n을 곱해준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타우 i는 이제 특정 타우인데, 특정 반응기 한 개의 타우인데, 특정 반응기 한 개의 타우에서, 그러니까 반응기 부피가 똑같기 때문에 모든 반응기의 타우 i는 타우는 같거든요. 그걸 타우 i라 표현한 거고, 근데 거쳐가는 반응기가 많아질수록 타우는 그 반응기 개수에 비례를 해요. 그거는 앞에 문제에서 했고, 앞에 문제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고, 왜냐하면 타우랑 부피랑 비례하기 때문이죠. 거쳐가는 반응기 부피가 많을수록 타우도 그에 따라 비례해지기 때문에 앞에다가 n을 곱해줍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n번째 반응기의 타우는 반응기 한 개의 타우에 n을 곱해준 거랑 같다. 이게 그래서 요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일단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오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고, 여기서 왜 n타우가 되냐, 아마 이 문제를 제가 했을 때 그때 그냥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신 분들이나 그때 조금 이 세계로 여행을 잠시 떠나셨던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 또 요공식이거든요. 타우랑 v랑 비례해요. 즉 반응기 한 개의 타우는 타우 i죠. 근데 반응기 2개가 되면은 2타우 i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응기 개수에 타우는 비례해져요. 부피가 커지니까. 왜? 부피가 커지니까.
부피가 커지면 그 부피에 비례해서 타우도 같이 커져요. 왜냐? 그만큼 정체되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부피가 커질수록. 그래서 n타우가 됩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제? 이거 문제에서도 많이 했었고 제가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과제 이제 교수님께서 아마 제가 배웠을 때랑 똑같이 하신다면은 여기서 과제가 나갈 거거든요. 과제가 아마 여기서 나갈 거예요. 이제 자 얘를 이제 극한을 보냅니다. n이 0일 대로 이 친구를 이제 n이 0일 때 한다. n분의 1이 0으로 극한을 보내면은 이 값이 나오는데 n분의 2, 이제 n분의 0이란 맞구나. n이 무한대니까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PFR이 결국에는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근데 얘가 무한대가 된다는 건 연속이 된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즉 얘가 연속이 된다면 PFR이랑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반응기 성질이 약간 얘가 n을 무한히 나열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진짜 해보지 않고서야 무한대까지. 근데 할 수가 없잖아요. 공대는 돈이라니까. n 무한개 만들면 돈 깨져요. 안 돼요. 하지 마요. 근데 이론적으로 얘를 무한히 늘리면은 PFR과 같지 않을까 해서 수학적인 이제 공식을 쓰게 됩니다. 그 결과 일단 얘가 요거거든요. 이거 많이 봤어요. 우리 좀 형태가 다르게 나서 그렇지 K 넘겨봐요. K 넘기면 요거고 이거 다르게 쓰면 요거거든요. 어디 많이 봤죠? 얘 이거예요. PFR의 1차식 K 넘기면 요렇게 되고 이거 다시 쓰면 이거 컨버전에 대해 다시 쓰면 요거거든요. PFR의 1차식이에요. 근데 교수님께서 과제를 뭘 주시냐? 요 타우를 타우 n을 n번째 이제 반응이 n개의 타우 값을 극한으로 보내서 얘랑 같음을 증명하라. 이걸 과제로 내주실 겁니다, 아마. 거기까지 지금 진도가 나갔을 거고, 제 생각에는. 얘를 극한으로 보냈을 때,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랑 같음을 증명하라고 과제를 내주십니다. 일단은 조금 정리할 시간을 드리고, 그 과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진짜 저도 이거 하느라 골머리 많이 섞였습니다, 진짜. 네,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저거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PFI랑 같아지는가. 저거 증명을 할게요. 이 분만 시간 드리고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목말라. 그래도 자취하니까 좋은 게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물을 그냥 바로바로 마실 수가 있네. 좋아. 지금 다들 채팅 상태가 너무 조용한데 주무시나? 또 이세계 여행 가셨나? 또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또 이세계 여행을 장단점이 공존하는 자취생활. 좋아. 근데 저는 그거는 단점은 엄마가 없다고, 저는 장점 아빠가 없다. 저는 근데 아버지랑 사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머니랑은 괜찮은데, 왜냐면은 요리할 줄 아니까 사실 집에서 제가 밥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저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집에서 밥하고 그런 아들내미니까. 근데 아빠랑 사이가 안 좋은 게 그냥 제가 아빠가 뭔가 하는 걸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제가 싫어하는 걸 다 해요, 아빠가. 담배 피지 말라니까 전 진짜 담배, 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근손실 올까봐. 간접 흡연 너무 싫고, 일단. 그리고 술 좀 드시고 오셔가지고 그런 것도 좀 싫고. 아무튼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근손실 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해요. 근손실. 너무 싫어. 그래서 전 아버지를 이해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살까? 왜 몸에 좋은 거 좀 먹고 맨날 라면 먹으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근손실 오는 게 담배 근손실 와요. 담배 피지 마요 여러분들. 근손실 와요. 술도 적당히 드세요. 근손실 와요 술. 이거 진짜 맨날 면 종류 좋아해요 아버지는. 저 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손실 올까봐. 면은 진짜 어쩌다가 먹는 거고. 면 맨날 드시려고 라면 막 이런 거. 라면 되게 싫어하는데 근손실 올까봐. 이해를 못하겠어. 네, 여러분. 아니, 뭐, 근손실 해야 되는데야, 갑자기. 맞아요. 운동러는 탄수화물 싫어합니다. 맞습니다. 전 진짜 아침마다 헬스장 같아서 닭가슴살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뭐 저녁도 보통은 진짜 아주 바빠서 스파게티 같은 거 해먹지 않는 이상은 보통 고기 반찬 해먹습니다. 야채에다가. 운동해서 면 먹으면 뭐하러 운동해요? 맞아요. 오래 살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저 목표가 한 진짜 120살까지 사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증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이제, 여러분들 과제입니다, 이게. 교수님께서 아마 이걸 과제로 내주실 거거든요. 자, 일단 요거까지는 됐고, 여기까지가 이제 한 거고, 이제 요거, 과제 요거거든요. 이 타우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러니까 이 CSTR이 무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뜬뜬뜬뜬뜬 무한계가 있어. 이때 얘가 타우가 PFR이랑 같아지냐 이거를 증명을 해보랍니다. 해봅시다. 이게 굉장히 테크닉이 많이 들어가고 저 진짜 애먹었습니다. 이거 할 때. 일단 요거랑 같다는 거 했죠. 자, 넘어가면은 이제 여러분들 멘붕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짜자잔, 로피탈의 정리가 나옵니다. 호! 자, 오랜만에 들어보죠. 로피탈의 정리. 제 진짜 이거를 과제를 해보려다가 별의 별수를 다 쓰다가 로피탈 정리를 결국 썼거든요. 그러니까 나오긴 하더라고요. 진짜 애먹습니다. 로피탈 정리. 다들 이거 아마 미적분학 때 배우고 다들 쓸 데가 없어가지고 생각이 안 났을 거예요. 다들. 네. 자, 일단은 좀 보기가 귀찮으니까 A를 요걸로 치환을 할게요. A를 치환을 하고 로피탈의 정리를 써봅시다. 얘를 그러니까 n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0으로 보낼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바꾸냐? 로피탈 정리는 x를 0으로 보낼 때 이제 쓰기 좀 편안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얘로 치환을 해서 바꿔봅시다. 근데 이거 원래 n분의 1이었을걸요? 그쵸? 원래 n분의 1이었죠. 그래서 좀 쓰기 편합니다. 얘가 0으로 갈 때. 자, 그리고 로피탈 정리 테크닉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로피탈 정리 테크닉이 분자 분모를 모두 0으로 보낼 때 극한값이거든요. 그러니까 0분의 0일 때 극한값을 구하는 게 결국 로피탈 정리잖아요. 극한값. 얘도 0에 이게 0이란 얘기가 아니라 0에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0분의 0인데 0에 가까워지는 0분의 0. 분자 분모가 다. 이때 극한값을 구하는 게 로피탈 정리거든요. 자, 근데 이걸 로피탈 정리를 어찌해서 쓸 수 있냐? 얘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테크닉.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으로 갑니다. 그쵸? 두 번째 테크닉. 요 1 있죠? 이 1을 다시 쓰면은 요거의 영승으로 쓸 수 있어요. 개꿀. 세 번째 테크닉. 분자 분모라 그랬는데 그럼 분모는 어디서 나오냐? 이 n을 뒤집으면은 이 n 내려갈 수 있죠. 요거 번분수잖아. n, 1, 1, n이잖아요. 그쵸? n이 요거랑 같잖아. 결국 번분수. 그쵸? n이 n분의 1이고 번분수 치면은 1, 1, n이어야지 얘가 뒤집어 올라가면 얘랑 같잖아요. 즉 여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분자에 있는 n을 이렇게 깎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즉 0분의 0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쵸? 얘 1이고 얘도 결국엔 0승으로 가니까 1로 쓸 수 있지. 1에 가까워지잖아요.
즉 1 빼기 1의 극한이고 얘도 분모도 0으로 가요. 즉 0분의 0에 가까워지는 로피타 정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 일단 여기까지 왜 로피타 정리를 쓸 수 있는지 이해가 됐다 하시는 분, 아니 이해 안 됐다 하시는 분, 왜 로피탈의 정리가 가능한지. 로피타 정리 왜 가능한지 이해가 되신 분? 아니 이해 안 되신 분. 아 왜 이래? 이해 안 되신 분? 로피타 정리가 왜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되신 분? 일단 로피타 정리가 된다는 걸 알고 시작해야 돼요. 이게 왜 이제 로피타 정리를 그럼 네 오케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로피타 정리 이게 로피타 정리 한 번 더 하게 한 번 더 할게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과제도 아마 이게 있을 텐데 혼자서 굉장히 쩔쩔 매는 그런 과제였었고 저도 이거 굉장히 애 많이 먹었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로피탈 정리를 한다는 건지 진짜 애를 진짜 많이 먹고 할게요. 로피탈 정리는 분자 분모가 모두 0으로 수렴할 때, 그러니까 특정한 A, B가 있는데 A도 0으로 수렴하고 B도 0으로 수렴할 때 극한값을 로피탈 정리를 이게 로피탈 정리거든요. 이때 값을 구하는 게 로피탈 정리예요. 자, 그러면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게 어째서 로피탈 정리가 가능한지 설명을 할게요. 먼저 로피탈 정리를 하려면은 분모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분모에 없잖아요 지금. 근데 분모에 뭔가 오는데 이 네모가 0에 수렴을 해야 돼요. 그쵸? 분자도 0으로 수렴을 해야 되고 분모도 0으로 수렴해야 로피탈 정리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요 n을 자세하게 보면은 n은 n분의 1분의 1이랑 같죠. 요 n은 n분의 1분의 1이랑 같습니다. 왜? 번분수에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즉 여기 있는 n을 날리고 분모로 내려봅시다. 근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으로 가죠.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n분의 1은 0으로 가죠. 즉 분모는 0으로 수렴하게 성공했습니다. 얘 0으로 수렴하죠. 여기 n 없어지고 n분의 1로 분모에 내려왔는데 이 n분의 1은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0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은 분모는 성공을 했어요, 우리. 그럼 이제 분자. 요 1은 지금 굳이 필요가 없는데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뒤에 이제 로피타 정리를 하기 편하게 바꿔줄 거긴 해요, 저 일도. 근데 분자는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게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면서요. 얘 0으로 수렴한다면서요. 그쵸? 그럼 얘 1로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1 빼기 1은 0이잖아요. 0으로 수렴하네. 건들 필요가 없어요. 끝. 그럼 분자 분모 모두 0분의 0으로 수렴하죠. 로피타 정리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0분의 0으로 수렴하잖아요. 분자 분모가 이러면 모두. 이해되죠? 그럼 로피타 정리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0분의 0으로 수렴하니까 이 극한값을 구하려면 로피타 정리를 써서 타우피를 구하면 돼요. 왜? 분자 분모가 모두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로피타 정리를 써서 타우피를 구할 수 있다. 아니 지금 로피타 정리 시작한 거 아니고 왜 로피타 정리를 쓸 수 있는지 설명드린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왜 쓸 수 있냐예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이해됐죠? 왜 이제 로피타 정리를 쓸 수 있는지 이해되신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면은. 아직 로피타 정리 시작도 안 했어요. 왜 로피타 정리를 쓸 수 있냐예요. 지금까지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그럼 시작해봅시다, 로피타 정리를. 자, 일단은 계산을 하기 복잡하단다. 얘를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제 나름대로 치환한 거예요. 이거 증명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제 나름대로 그냥 치환하고 n분의 1도 x로 치환할게요. 그냥 복잡해. 그냥 치환할게요. 그냥 얘를 x로 치환하고 얘를 a로 치환해서 이렇게 바꾸면은 요 모양이 나오는데 이거 뭔가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뭐 보이지 않아요 이거? 근데 치환하고 나니까 뭔가 좀 보이지 않아요? 이거 그거 보일 텐데 치환하고 나니까 뭔가 좀 보이지 않아요 이거? 안 보이나?
자, 가볼게요. 얘는 그냥 어차피 1이고 결국에는 가볼게요. 이제 로피타 정리 뭐냐? 분자 분모를 각각 미분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비슷하게 생긴 꼴이 벌써 나와가지고 분자 분모를 각각 미분해주는 건데 x 미분해주면 1이잖아요. 이제 ax를 미분해줄 때 ax-1을 미분해줄 때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날라가고 ax만 미분해주면 되거든요. 왜냐면 로피탈 정리가 결국에는 0분의 0꼴로 수렴할 때 분자 분모를 각각 미분한 거랑 극한값이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자 분모를 각각 미분하면 되고 x를 미분하면 어차피 1이고 문제는 얘인데 얘 미분하는 거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y는 ax로 놓고 미분을 하면은 뭐 우선은 이거 증명이 근데 사실 미적분하게 있는 거라서 굳이 뭐 양변의 ln을 취해요. 먼저 양변의 ln을 취해요. 그쵸? 양변의 ln을 취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y는 요거잖아요. 이제 y는 요거고 양변에 ln을 취해주면 저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미분한 꼴 잠시만 왜 이래 잠깐만 저거 어떻게 했더라? y가 ax니까 그치 y가 ax니까 얘가 없어지지 얘가 나오고 두 번째 양변을 미분해 줄게요. 여기서 양변을 미분을 해주면은 요거 미분하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얘 미분하면 고배 미분법에 의해서 lna만 남고 그러니까 우변은 고배 미분법에 의해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얘 날라가요. 그쵸? 고배 미분법에 의해서 날라간 거랑 똑같이 돼요. 날라간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요거 플러스 0이니까 고배 미분법 요거 양변 미분해주면은 얘가 y 프라임 분의 y가 되는 거 아시죠? 아니 y 분의 y 프라임 되는 거 아시죠 다들? 뭐 다들 뭐 배웠으니까 양변 미분해주면은 얘는 고배 미분법에서 나오고 얘는 이제 보통 fx 있으면은 fx분의 fx 프라임 나오니까 미분해주면은 ln fx 미분해주면은 그렇게 쓰면 요거고 그러면은 y'은 y를 넘겨주면 되는데 y가 ax니까 미분한 값은 요거랑 같다가 되는 겁니다. 뭐 사실 그냥 미적분하게 있는 얘기니까 설명 안 할까 했는데 저도 이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냥 했어요.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요 지수미분법에 의해서 위의 항을 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렇게 로피탈의 정리를 써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공식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거의 극한값과 같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그죠? 자, 여기서 또 얘 1이잖아요. 따라서 얘가 1이에요. 우리 계산을 해보면 얘가 1이에요. 그쵸? 따라서 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없어져도 되는 애거든요. 1이니까. 그럼 얘만 남아요. 그리고 앞에 계속 까먹었지만 얘가 있었죠. 쯔말이 얘랑 같아집니다. 이렇게 증명이 끝납니다. 쯔말이 얘랑 같아져요. 이렇게 증명이 끝이 납니다.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분자 분모 각각 미분해 주면은 저런 결과가 나옵니다. 로피탈 정리 한 방에 증명이 됩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과제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수미분법을 다시 하실 줄 알아야지 이거를 조금 수월하게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수미분법 할 줄 알아야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정말 재미없는 수학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미적분학 때 배웠던 거 저는 이제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반응공학도 그렇고 정리가 해놓은 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본 거고, 그래서 좀 배웠던 내용들을 나중에 보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놓으면은 편할 거예요, 공부하기 나중에. 서공기사를 공부하든 뭐. 그래서 좀 뭔가 정리를 조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사실 높이사 정리 조건을 만든 이후에는 그냥 높이사 정리를 써주면 되는데, 그 높이사 정리가 사실 분자 분모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분자 분모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데, 거기서 이제 테크닉이, 수학적 테크닉이 필요한 거죠. 미적분학 때 배웠던 지수를 미분하는 방법, 그런 테크닉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수 미분법. 그 지수를 미분하는 테크닉을 어떻게 했더라 하면은 이제 생각 안 나는 겁니다. 뭐 지수 미분 테크닉만 아까 저도 이제 잠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AX는 Y에서 이거 하는 방법은 양변을 먼저 로그를 취해줍니다. 양변에 ln을 취해주고,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을 해주면 요게 나오고, 그러면 y는 결국에는 ax니까 치환해서 넘겨주면은 y'은 ax ln a가 된다 입니다. 요 테크닉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결론만 외워도 돼요. 근데 결론만 외우면은 까먹으니까 결국 나중에, 결국 공식만 외워서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지수 미분하는 법을 알면은 된다 입니다. 그러면 높이사 정리하기 수월하다. 이해됐죠? 다들 이 세계로 가신 것 같은데, 다시 올려볼까 그러면? 바로 이제 답장 올라오시는 거. 급격하게 내려간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자, 세 분 봤으니 지워야지. 못 본 분은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 조는지 안 조는지 확인하기 위한 아주 훌륭한 수단이었습니다. 네. 아주 훌륭했다, 이 말이야. 조는지 안 조는지, 여러분들 조는지 안 조는지 확인하기 위한. 네. 자, 이게 그 결론입니다. 결국 아까식의 결론인데, 뭐냐, 이번에는 n이 뭐냐, 차수가 아니에요. 이 n은 차수가 아니라 반응기의 개수입니다. CSTR 반응기의 개수거든요. 근데 이 CSTR 반응기의 개수인데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타우 P, 타우 N. 보통은 이제 CSTR이 크죠. 그래서 보통 이 B가 큰데, 얘가 점점 반응기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 B가 결국에는 무한대일 때, 네, 둘이 같아진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게 사실 아까 그 얘기예요. 무한대가 될 때 둘이 같아진다. 그러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일직선이 된다. 결론이에요. 그냥 이게 별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구한 공식을 그냥 그래프로 그린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구한 거를.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 무한대로 가면은 정말 이제 수평이 되는 거죠. 둘이 같아지니까. 그러니까 둘이 같아지고 이렇게 된다. 얘네의 B가 다를 때는 이렇게 섰으나 같아지면은 이제 점점 반응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PFR에 가까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엔 2차 반응에 대해서인데, 2차 반응은 어렵지 않아요. 뭐 근해 공식에 의해서 우리 뭐 이거 풀면은 요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얘가 n개가 있을 텐데,
그냥 별거 없고 i 자리에 이 i-1 자리에다가 또 넣고 안에다 또 넣고 해서 결국 얘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그거예요. 근해 공식으로 해서 이제 푼 건데 식을 풀었는데 근해 공식을 해서 그냥 ci1이란 게 또 생기고 그 안에 i2가 또 생기고 계속 넣는 거야. 그냥 계속 저 자리에다가 이 결국 뭐지? 수열이에요. 수열. 쉽게 생각하면 수열이에요. 그냥 야를 계속 때려 박는 거예요. 안에다가 하나하나 줄어들 때까지 때려 박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됩니다. 제로가 될 때까지 때려 박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솔직히 정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도 충분히 이해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쭉 때려 박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고 생략을 할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 이것만 하고 쉴게요. 그러면은 최적의 이제 반응기 설계를 할 때 아까는 이제 맨 처음에는 부피를 이제 고려하는 거고 이번에도 이제 다양한 조건인데 첫 번째 컨버전을 찾아야 될 때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원하는 컨버전이 있어요. 그죠? 그 컨버전을 찾을 때 자, 믹스드 리액터가 시리즈로 있는데 우리가 컨버전을 구해야 돼요. 자, 먼저 그래프를 그리는데 우리 타우에 대한 그래프 알 건데 알 거예요. 이거 다 많이 해봤으니까. 자, 근데 이 그래프는 중요한 게 X축이 요거고 Y축이 이거 즉 이 식인데 이거의 역수로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아마 책에 이제 그려져 있을 텐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모양의 역수예요. 뒤집어 놓은 거 얘를. 그러면은 당연히 타우도 뒤집혀서 타우분의 1이 되겠죠? 그쵸? 뒤집히니까. 그렇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요 모양으로. 그러면은 이제 컨버전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농도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 나가냐. C0에서 요 그래프와의 접점을 긋고, 이 접점에서 다시 수직으로 내리면은 C1이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긋고 접점을 내리면 C2가 나오고, 접점을 내리고 그 접점에서 또 그으면 C3가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농도를 찾아갑니다. 약간 이건 노가다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요 직선의 기울기 다시 지우고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얘도 그게 뭐 원리는 이렇던데 사실 시험 문제에 얘가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화공기서도 그렇고 여기서 이 그래프의 접점까지 이으면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타우분의 1이에요. 이게 이론적으로 그런 거고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내리면은 C1이 나온다. 여기서 또 이렇게 그으면은 기울기가 이때는 또 타우 2분의 1이고 내리면은 C2가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최종 농도를 찾아가면 된다. 이게 이제 책에 있는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사실 뭐 나오는 이유는 공식 때문이죠. 뭐 공식이 그냥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계속 얘기했지만 컨버전이 만약에 일정해요. 그러면은 우리 돈 줄여야 돼. 반응기 부피는 최소로. 사이즈 최소가 되는 반응기를 결정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만약에 이제 반응이 두 번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컨버전은 변하는데 두 번째 컨버전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반응기 부피는 최소로 해야 돼. 우리는 무조건. 이럴 때 다음과 같다. 어떻게 하냐? 이제 X1의 위치에 따라서 반응기 부피가 변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CSTR이죠, 보통. 왜냐면 사각형 면적이니까 CSTR 아까 조건에서도 얘기했지만 CSTR 병렬 구조 시리즈 CSTR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반응기의 부피는 이 사각형 면적으로 나온다. 사각형 면적으로 나오죠. 근데 X1의 컨버전은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자, 봅시다. X1의 컨버전이 좀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X1이 좋아지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이게 컨버전이 좀 더 좋아진 거고 그럼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반응기 부피는 이만큼이 돼요. 이거보다 커지죠? 그러나 두 번째 반응기 부피가 엄청 작아집니다. 즉
첫 번째 반응의 컨버전이 좋을수록 두 번째 반응의 두 번째 반응기의 부피는 작아진다. 이게 결론입니다. 즉, 요 위에 면적을 넓히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반응기의 부피는 조금 커질지 몰라도 두 번째 반응기의 부피는 최소가 되고 결국에는 이 두 개 사각형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으면은 우리는 반응기를 가장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즉 우리는 얘는 정해져 있고 얘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두 개의 사각형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반응기의 부피를 찾으면 된다. 는 겁니다. 아니, 컨버전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요 사각형과 요 두 개 사각형의 합이 반응기 부피고 이 두 개 합을 가장 최소로 만드는 컨버전을 찾으면 된다. 결론입니다. 이것까지 하고 싶게요. 리사이클 전까지 하고 싶으니까 저는. 자, 이게 그리고 사실 핵심입니다. 이거는 이제 화공기사 단골 기출 문제. 중요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화공기사 단골 기출이에요, 이거. 시험에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 먼저 CSTR이 두 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CSTR의 부피가 달라요. 똑같은 부피가 아니라 하나는 작고 하나는 커요. 이제 스몰과 라지 사이즈의 이제 CSTR이 있는데 얘네를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 그건 반응의 차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요거 n이 1보다 크다는 건 무슨 뜻이냐? 1차 반응보다 차수가 크다는 거죠. 2차, 3차, 4차 막 이런 반응일 때 작은 게 먼저 오는 게 좋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왜 반응 차수가 1보다 크면은 작은 CSTR이 먼저 오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왜 작은 게 먼저 오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이건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왜 작은 게 먼저 오는 게 좋을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아마 여러분들이 진도를 여기까지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이제 종강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의견을 물어볼게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답이 없으시네. 쉰다 그랬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다들 김이 빠지셨나? 대답이 없으시네요. 다들 또 한번 올려봐야 되나 이럴 때. 이제 안 통할 것 같은데. 그냥 다들 이세 갈 것 같은데 이제. 뭘로 해보지? 아니다. 이제 대답 없은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들 지금 모르겠네. 답을 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작은 게 먼저 오는 게 좋은 이유. A의 농도가 1차보다 크다는 거는 아니요, 부피랑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2차, 3차, 4차 반응이 될수록 농도에 비례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반응기 부피가 작으면은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농도를 높이는 겁니다. 작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고차 반응이 될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 농도를 높이는 방법이 반응기 크기가 작으면 농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농도를 최대한 높게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고차 반응일 때 농도를 최대한 높게 유지를 해서 부피가 작을수록 농도를 높게 유지를 해서 이제 반응 속도를 조금 안 떨어지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은 거 먼저 오고 여기서 이제 농도를 안 떨어서 반응 속도를 유지시킨 다음에 이제 큰 데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반응 속도를 좀 안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농도를 높게 유지해서 반응 속도를 안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N이 1차 반응일 때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동일한 게 좋아요.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지만 가급적이면 동일한 크기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반대죠. 농도를 낮게 유지해줘야 돼요. 반대로. 그럼 반응기가 큰 게 오는 게 좋아요. 농도가 낮은 게 좋으니까. 얘는 반대로 이제 큰 게 먼저 오는 게 좋아요. 얘는 이제 그러니까 농도와 반응 속도 관계 때문에 이렇게 놓는 거거든요. 농도와 반응 속도와 관계. 반응 속도 관계. 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농도와 반응 속도의 관계 때문에 이제 n이 1보다 클 때는 농도를 높게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 작은 게 오는 게 좋고 n이 1보다 작은 반대로 n이 1보다 작으면 농도가 낮아져야지 반응 속도가 빨라지니까 큰 게 오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죠? 자, 밑에 거 마지막입니다. 이거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스몰 믹스드와 라지 믹스드 그리고 플러그까지 다 섞여있네. 세상에. 와, 이거 완전 짬뽕이잖아. 이거도 근데 화공기사 겁나 많이 물어봐요. 두 개가. 저 위에 아래. 자, 이거는 또 다른 경우로 나누는데 이번에는 n이 1보다 작고 같고가 아니라 n이 0보다 크고 n이 1보다 크고 n이 1보다 작고 뭐 이렇게 나눠요. 무슨 그쵸? 좀 희한하게 나누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나와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설명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거 보면서 할게요. 자 반응 속도 자 일단은 보통 이제 증가하는 반응에 대해서 직렬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 자 농도 곡선이 오목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야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아까 말로 설명해도 솔직히 이해되잖아요. 반응물의 농도를 가급적 크게 왜냐면은 고차 반응일 땐 농도가 커질수록 이제 유리해지고 얘는 이제 반대로 농도가 작아져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PFR 같은 경우가 얘가 의외로 농도가 높아져요. PFR 같은 경우가 의외로 얘가 괜찮아. 그러니까 사실 CSTR에 대해서는 부피가 좀 정해져 있으니까 생각하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PFR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가 좀 힘든데 고차 반응일수록 PFR이 먼저 와야 돼요. 이게 좀 헷갈리기 쉬워요. 고차 반응일수록 PFR이 먼저 와야 돼요. 왜냐면은 PFR 같은 경우가 그냥 반응을 이렇게 쭉 진행되기 때문에 CA가 의외로 높게 유지되거든요. CA가 높게 왜냐면 교반이 잘 안 일어나니까 A의 농도가 높게 유지가 돼요. 교반이 안 일어나고 이제 쭉 가다 보니까 A의 농도가 높게 유지돼서 의외로 괜찮고 그 다음엔 똑같아요. 그리고 N이 1보다 작아지면은 역수로 배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PFR만 헷갈릴 여지가 있고 나머지는 앞이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뭐 여러분들 그렇게 헷갈려 하실 필요 없고 마지막으로 뭐 일단 0보다 크면 시리즈가 유리하다는 거 뭐 요건 당연한 얘기고요. 패러렐보단 시리즈가 훨씬 유리합니다. 반응기 설계에 있어서는.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리사이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